안녕하세요. 인체 설계도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확인해 보면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낯선 용어들이 가득합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 토경부 통증, 심부정맥 혈전증, 앞, 뒤, 위, 아래라는 직관적이고 쉬운 우리말을 두고 의사들은 왜 굳이 외국어를 섞어서 길고 복잡하게 기록할까요? 그것은 환자의 상태를 기록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단 1mm의 오차나 오해조차 발생하지 않도록 전 세계 의사들이 공통으로 약속한 절대적인 위치 좌표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의 진단서에 적힌 위치 용어들이 아주 명확한 객관적인 위치 정보로 읽히기 시작할 겁니다. 인체의 구조를 이해하는 첫 번째 시간, 해부학의 방향을 나타내는 용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방향 용어에 들어가기 전에 이 용어들의 뿌리가 되는 국제 표준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998년 국제해부학령칙위원회에서는 터미놀로지아 아나토미카라는 표준안을 발표하여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구조물의 공식 명칭을 라틴어로 통일했습니다. 그 이유는 라틴어가 현재 일상생활에서 대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죽은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유행을 타고 의미가 변형되지만 라틴어는 수백 년이 지나도 그 문법과 의미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학 현장에서 용어의 혼선은 곧 심각한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틴어를 전 세계 의학계의 공용어로 채택하여 뼈, 근육, 혈관의 이름을 명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학용어로 방향을 설명하려면 관찰자의 위치나 환자의 자세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자가 진료실 의자에 앉아있든 수술대에 누워있든 의사들은 항상 이 기준 자세를 머릿속에 고정해두고 병변의 위치를 기록합니다. 해부학적 자세라고 부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이 기준 자세를 취해보십시오. 정면을 바라보고 똑바로 섭니다. 양팔을 몸통 옆에 자연스럽게 늘어뜨리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손바닥이 앞을 향하게 돌리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시선이 향하는 곳과 똑같이 손바닥이 앞을 향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세를 취하면 엄지손가락은 자연스럽게 몸의 바깥쪽을 향하게 됩니다. 발끝도 나란히 앞을 향하게 둡니다. 만약 손바닥이 허벅지를 향하거나 손등이 앞을 향하게 서면 우리 아래팔을 구성하는 요골과 척골이 X자 형태로 꼬여 정확한 해부학적 구조를 관찰하거나 설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팔의 뼈가 평행하게 놓이는 이 자세가 인체의 3차원 구조를 파악하는 절대 0점이 됩니다. 이 해부학적 자세를 바탕으로 우리 몸의 공간을 3차원으로 나누는 세 가지 가상의 평면을 설정합니다. 첫 번째는 몸을 앞과 뒤 두 부분으로 정확히 가르는 코로날 플레인입니다. 두 번째는 몸의 장축과 직각을 이루며 몸을 위와 아래로 가르는 호리존털 플레인입니다. 추가적으로 트랜스퍼스 플레인이라고도 하지만 몸 전체의 축이 아닌 팔, 다리 등에 대한 직각에 대해서도 트랜스퍼스 섹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미간과 코, 배꼽을 지나 몸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는 세지털 플레인입니다. 병원에서 CT나 MRI 촬영을 할 때 인체의 단면 영상을 잘라내는 기준이 바로 이 세 가지 평면입니다. 이제 코로널 플레인을 기준으로 몸을 앞과 뒤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의학용어로 몸의 앞쪽은 엔티리어라고 합니다. 반대로 몸의 뒤쪽은 포스티리어리라고 부릅니다. 스포츠 뉴스에 단골로 등장하는 무릎 부상 사례를 통해 이 용어의 쓰임새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본인의 무릎 앞쪽에 위치한 뚜껑뼈, 즉 슬개골을 직접 만져보십시오. 우리 무릎 관절 내부에는 허벅지 뼈인 대퇴골과 정강이 뼈인 경골이 앞뒤로 어긋나지 않도록 단단하게 잡아주는 두 개의 인대가 십자가 모양으로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강이 뼈가 몸의 앞쪽, 즉 엔트리어 방향으로 과도하게 밀려나가지 않도록 버텨주는 인대가 바로 엔티리어 크루시에이트 리가멘트입니다. 축구선수가 전력 질주를 하다가 방향을 급격하게 틀 때, 혹은 점프 후 착지할 때, 정강이 뼈가 앞쪽으로 강하게 쏠리는 물리적인 하중이 가해지면
이 인대가 버티지 못하고 파열됩니다. 진단명에 엔티리어가 붙은 이유는 손상된 구조물의 위치가 관절의 앞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정강이 뼈가 뒤쪽으로 밀리는 것을 막아주는 인대는 posterior cruciate ligament, 뒤쪽을 뜻하는 포스티리어가 임상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또 다른 상황을 보겠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뒤따라오던 차에게 후방 추돌 사고를 당하면 그 물리적 충격으로 인해 탑승자의 고개는 관성에 의해 뒤로 강하게 꺾였다가 다시 앞으로 튕겨나가는 형태의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위플래시 인저리라고 합니다. 이때 경추 뒤쪽의 근육과 인대, 관절낭의 미세 파열과 염증이 발생합니다. 사고 후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 내원하면 의사는 진단서에 후경부 통증 또는 posterior neck pain이라고 기록합니다. 경부, 즉 목의 후방 구조물들의 경변이 발생했다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위치 정보입니다. 직장인들이 모니터를 오래 보아 뒷목 근육이 뭉치고 아플 때도 통증의 위치는 포스티리어 영역에 해당합니다. 앞과 뒤를 나누는 거로널 플레인에 이어 이번엔 바닥과 평행하게 몸을 위아래로 가르는 호리전털 플레인을 기준으로 방향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머리에 가까운 위쪽은 수피리어이며 반대로 발에 가까운 아래쪽은 인피리어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우리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 매우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검진 안내문을 보면 초음파 검사가 상복부 초음파와 하복부 초음파로 나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손으로 본인의 배꼽을 짚어보십시오. 배꼽을 수평면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간, 암낭슬개, 췌장, 비장, 위장 등의 장기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Superior Abdominal Ultrasound입니다. 반대로 배꼽 아래쪽 골반각 내에 위치한 방광, 전립선, 자궁, 난소 등의 병변을 관찰하는 것이 Inferior Abdominal Ultrasound 초음파입니다. 물론 이 기준은 목적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약간의 용어 차이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기준이 실무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상하 기준은 인체의 중심인 심장과 연결된 대형 혈관의 이름에도 아주 철저하게 적용됩니다. 인체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머금은 정맥혈은 최종적으로 우심방을 통해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심장으로 직접 연결되는 가장 굵은 두 개의 정맥을 대정맥이라고 부릅니다. 뇌가 있는 머리와 양팔, 그리고 흉부 등 심장보다 수피리어에 위치한 조직에서 피를 모아 아래로 내려보내는 혈관의 이름이 바로 상대정맥입니다. 반대로 다리와 복부, 골반 등 심장보다 인피리어에 위치한 조직에서 중력을 거슬러 혈액을 위로 뿜어올리는 거대한 혈관이 하대정맥입니다. 의학 용어 안에 혈액이 어디서부터 출발하여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그 물리적인 위치와 방향성이 그대로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지털 플레인을 기준으로 몸의 안과 밖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미간 정중앙에서 코와 턱, 배꼽을 지나 양발 사이의 바닥으로 수직으로 떨어지는 가상의 선을 정중선이라고 합니다. 이 미드라인에 가까운 몸의 안쪽 방향을 미디얼, 반대로 정중선에서 멀어지는 몸의 바깥쪽 방향을 레터럴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단어를 가장 흔하게 듣게 되는 부위가 바로 발목 부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서 본인의 발목 양옆에 튀어나온 복숭아뼈를 양손으로 짚어보십시오. 양쪽 발이 서로 마주보는 안쪽 복숭아뼈는 밀라인에 가까이 위치하므로 미디얼 말레올루스라고 부릅니다. 반면 바깥쪽을 향해 있는 복숭아뼈는 mid라인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레터럴 멜리올루스가 됩니다. 길을 걷다가 돌부리에 걸리거나 계단을 헛디뎌 발목을 접질릴 때 생체역학적으로 우리 발바닥은 대부분 몸의 안쪽을 향해 꺾이게 됩니다. 의학 용어로는 이를 인벌전이라고 합니다. 발바닥이 안으로 확 꺾이는 순간 반대편인 발목의 레더럴에 위치한 인대들은 본래의 길이를 초과하는 엄청난 장력을 받게 됩니다. 정형외과 외래에 내원하면 의사는 바깥쪽 복숭아뼈 주변의 부종과 압통을 확인하고 초음파나 CT 등으로 확인하여 진단서에 lateral collateral ligament tear,
이라고 기록합니다. 발목을 삐었을 때 왜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이 붓고 멍이 드는지 말병 기전과 또한 진단서의 위치 용어가 완벽하게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전후, 상하, 내외 방향 외에 팔과 다리, 하지에 주로 적용되는 특수한 방향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중심에서 가깝고 먼 쪽을 나타내는 근위부와 원위부입니다. 팔다리가 몸통에 부착되는 뿌리 부분, 즉 어깨 관절이나 고관절에 가까운 쪽을 프록시멀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몸통에서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손가락 끝이나 발가락 끝 방향을 디스털이라고 부릅니다.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짚어보십시오. 어깨는 몸통에 붙어있는 팔의 시작점이므로 프록시멀에 해당합니다. 손을 팔꿈치, 손목, 그리고 손가락 끝으로 차례대로 내려보면 몸통에서 점점 멀어지는 가장 디스털한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겨울철 빙판길에서 미끄러지거나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질 때 인체는 뇌와 안면부를 보호하기 위해 반사적으로 팔을 뻗어 손바닥으로 땅을 짚게 됩니다. 체중 전체가 실린 상태에서 손바닥이 바닥과 충돌하는 순간 그 엄청난 충격 에너지는 손목 관절을 타고 원안부의 뼈로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우리 아래팔에는 두 개의 뼈가 존재하는데 그중 엄지손가락 쪽에 위치한 굵은 뼈를 웨이디어스라고 합니다. 바닥에 짚은 충격이 수직으로 올라오면서 이 요골에서 손목 관절과 가장 가까운 부위, 즉 몸통에서 멀리 떨어진 끝부분에 하중이 집중되어 부러지게 됩니다. 이것이 응급실에서 가장 빈번하게 관찰되는 골절 중 하나입니다. 의사들은 이 진단명에 정확한 해부학적 위치 좌표를 부여하여 디스탈 레디어스 프랙처리라고 정확히 기록합니다. 만약 팔꿈치 관절의 가까운 쪽의 요골이 부러졌다면 proximal radius fracture이 되었을 것입니다. 의사들은 뼈 이름 앞에 프록시멀인지 디스털인지만 덧붙여서 팔의 어느 위치가 부러졌는지 직관적이고 정확하게 소통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방향은 피부 표면을 기준으로 한 깊이입니다. 인체의 피부 표면에 가까운 얕은 곳을 superficial 또는 표재성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피부에서 멀어져 근육이나 뼈에 가까운 깊은 곳을 deep 심부라고 부릅니다. 지금 본인의 손등이나 팔뚝 안쪽을 관찰해 보십시오. 피부 바로 밑으로 파랗게 도드라져 보이는 정맥 혈관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체열을 하거나 수액 주사를 놓을 때 간호사가 바늘을 삽입하는 혈관입니다. 이 혈관들은 피부 얕은 곳에 위치하여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표재정맥, superficial vein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혈관이 피부 겉면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다리의 굵은 근육 다발들 사이 뼈와 아주 인접한 깊은 곳에는 다리에서 심장으로 대량의 정맥혈을 올려보내는 굵고 중요한 정맥들이 존재합니다. 이를 딥 베인이라고 합니다. 장거리 비행기 이코노미석에 오래 앉아있거나 병상에 장기간 누워있어 다리 근육의 수축과 이완작용이 없어지면 정맥혈을 위로 짜주는 펌프 기능이 저하되어 혈액순환이 정체됩니다. 피가 한 곳에 오래 고여있으면 점성이 생겨 응고되면서 피떡 혈전이 발생합니다. 슈퍼피셜 베인에 생기는 혈전은 상대적으로 국소적인 염증에 그치지만 깊은 곳에 있는 굵은 혈관인 딥 베인에 혈전이 발생하면 상황이 다릅니다. 이 거대한 혈전이 혈류를 타고 우심방과 우심실을 거쳐 폐동맥을 막아버리면 좁사할 수 있는 치명적인 상태가 됩니다. 이 심각한 질환의 공식 의학 명칭이 바로 딥베인 트롬보시스입니다. 의병의 이름 앞에 다리 깊은 곳에 있는 혈관이라는 딥베인이라는 정확한 해부학적 발병 위치를 가장 먼저 명시해 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해부학적 자세와 인체를 3차원으로 분할하는 3가지 평면, 그리고 10개의 필수 방향 용어 anterior, posterior, superior, inferior, medial, lateral, proximal, distal, superficial, 딥을 간단한 임상 사례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병원 진료실에서 이런 단어들을 접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내 몸의 어느 좌표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위치를 정확히 짚어낼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수많은 구조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좌표계를 얻으신 겁니다. 지도의 방향을 읽는 법을 알았으니
이제 각 지역의 실제 지명, 즉 부위별 명칭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목 디스크 진단서에는 왜 항상 C스파인이라고 적혀 있는지, 허리는 왜 L스파인인지, 각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기초 어근들의 정확한 해부학적 위치를 해독해 보겠습니다. 인체 설계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